안녕하십니까. 로운박 스터디 박아론입니다. 오늘은 서해공채 6개월 만에 초시생이 합격한 우리 김태진 학생을 모시고 합격 수기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태진 학생과 여러분에게 6개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또 개인마다 느끼는 부분들, 또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부분들,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착착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합격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 또 어떤 경위로 우리 해양경찰 공채를 준비하게 됐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서해 공채에 합격하게 된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 해양경찰과 관련된 일은 아예 안 했었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안경원에서 일을 하면서 군대도 GOP를 가서 의경도 아니었고 사실 해양경찰이랑 관련이 아예 없었는데 제 주변 이제 친구가 해양경찰을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그때 직업으로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고 있었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사실 근데 해양경찰이 좀 어색하잖아요. 아무래도 육경이 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해양경찰은 모르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지금 현역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해보고 싶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무작정 사실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큰 동기 있는 건 아니었네요? 큰 동기는 사실 없었고 그냥 제일 컸던 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그냥 공무원 하고 싶었는데 네, 공무원 하고 싶었는데 이제 딱 주변에 하는 애가 있네? 나도 해볼까? 그냥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작정 뛰어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닌데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이제 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돼요? 그 학원도 사실 그 지금 현역인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어. 왜냐면 그 친구도 여기를 다녔었어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직접 가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냥 왔었거든요. 네, 전에 상담도 한번 받으러 왔다가 네, 그 다음 12월에 딱 들어왔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진이가 딱 6개월 완전히 이제 해양경찰이라는 법과목을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노베이스에 시작을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붙었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4가지만 딱 꼽으라면 그 첫 번째가 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희가 오프라인의 장점이 강의를 실제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였는데 저도 사실 이제 그냥 맨땅 헤딩식으로 왔다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을 제가 암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일단 저희 광범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강의를 할 때 집중을 좀 잘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강의 들을 때는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사실 졸긴 했죠.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잠도 줄이면서 해가지고 와서 졸긴 했는데 근데 최대한 쉬는 시간에 가서 세수라도 하고 최대한 잠을 깨고 그 수업에 집중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강의에 집중을 했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에 집중을 하면은 그게 좀 오래 기억에 저는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희가 이제 단권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의를 듣고 그 쉬는 시간 10분 중에 5분은 최대한 빠르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기억에 남기려고 저만의 단권화를 좀 하고 그다음에 5분에 빠르게 나갔다 와서 이렇게 조금 다시 리플레시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낯쌤의 강의의 장점이 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낯설었는데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들으면서 이런 얘기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막 그림도 그려주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잘 수업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두 문자를 좀 많이 활용해가지고 일단 두 문자로 앞 글자라도 일단 외우고 그다음 세세한 건 그 다음에 외우면 되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좀 머리에 쉽게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 끝나면 바로 두 문자 좀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저 식대로 좀 외우기 쉽게. 그러면은 필기를 빨리 붙고 싶다면 첫 번째 강의에 집중을 해라. 그럼 인강생이든 뭐 형광생이든 간에. 근데 그 중에도 형광이 확실히 스페이스바를 누른다든지 뭐 앞으로 당긴다든지 1.6배속을 못 하잖아요, 형광은. 네,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아까 태진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강의를 듣고 나서 기억에 오래 남는다, 집중하면.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배속이라 그래요. 인강생들은 1.4배속, 6배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적인 단기는 빨리 될 수 있지만 기억에는 오래 안 남아. 1.6배속만큼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광이 좋은 게 내가 이제 빨리 감기를 못한다. 인강 듣는 분들도 무조건 1.0배속, 진짜 급해도 1.2배속으로 천천히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두 번째 합격 비결이 뭘까요? 두 번째는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르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학원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실 학원이라는 걸 잘 믿진 않았어요. 좀 불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나서 저희가 자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롱쌤이 이 커리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저희는 따라서 그 주에 공부한 거를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는 그걸 법인을 늘려서 또 그거를 또 시험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대로 처음에 안 따랐거든요. 저는 책을 좀 많이 보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잠깐 책을 본다고 해서 다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잠깐 안 보면 또 까먹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그대로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범위가 많아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책으로만 커버 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책 이론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론서. 이론서를 보고 그냥 기출은 잠깐 이론서 보고 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더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범위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커리큘럼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오답을 풀고 오답이 다 정리가 되면 그다음 문제를 다시 풀고 시간이 남으면 또 책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다시 또 상위권으로 좀 많이 올라왔어가지고 커리큘럼 다는 게 답이었구나. 그러면은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론서 중심으로 다 하나하나 읽으면 절대 못 따라가니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려면 무조건 오답 중심, 그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린 걸 빨리 정리해가지고 최대한 양을 줄여서 그 진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 네.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공부 방법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따라가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가 이제 선생님이 말한 이제 오답 중심, 틀린 문제 중심, 좀 양을 줄여가는 거 그렇게 했더니 성적이 팍 올랐다. 그러면은 거의 끝까지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우리가 한번 22회까지 모의고사 봤는데 네. 그 안에 성적은 추이는 어땠어요? 어느 순간 잘 보다가 한번 뭐 꼬꾸라질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뭐 3주 잘 보고 한 주 못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거기서 느꼈던 게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구나 싶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그 파트에 조금 더 시간을 쏟고 그런 식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맞추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막 그렇죠.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에는 전범위를 다 보는 게 아니고 단원별로 보거든요. 그럼 분명히 약한 단원이 있고 강한 단원이 있으니까 말한 대로 약한 단원만 잘 보강해줘도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내가 약한 부분을 알고 진단해서 올리면 되는 건데 네. 낮은 게 아는 게 무서워가지고 또는 싫어서 안 보는 건 결국 본인 손해밖에 안 된다니까 무조건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좋아요. 두 번째 얘기는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였고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고 시험 잘 보고 안 나온다 해서 쫄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보강해서 올리면 된다. 좋습니다. 학원에 그 태진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볼 때 네. 최고 몇 등까지 해봤어요? 1등까지 하고 네, 뭐 많이 한 건 아니고 예, 그냥 적당히 네. 그래요. 잘했어요. 왔다 갔다 했겠네요. 1등도 하고 뭐 뒤에 좀 중간도 있다가 왔다 갔다. 세 번째 합격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이 뭡니까? 주변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그거를 좀 알아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인 활용을 네. 잘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제가 운 좋게도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형들밖에 없었어요. 저희 학원생이었던 강민석 형이나 그다음에 황희동 형 보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학원에 처음 왔을 때 다 모르시는 분들이었는데 그 두 분이랑 가장 먼저 친해졌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성적이 좋았던 형들이라 저는 처음에는 그냥 중반 정도였어서 저 형들이 시험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에 제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나도 열심히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좀 자존심이 셌어가지고 그 형들을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밖에 못하나 내가? 그냥 이 생각이 들어서 의지가 활활 좀 타올라가지고 그때 많이 노력해서 중반이었던 성적이 좀 그때부터 좀 오르지 않았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보고 그거를 좀 수용해서 그분들의 방법이랑 자기의 생각이랑 좀 결합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공부 방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 태진이가 기억나는 들어가지고 내가 적용했던 공부법이 있어요? 의동이 형은 뭐 예를 들어 형사법 같은 거면 저희가 사실 판례를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 형은 그 지문 같은 거를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거 따라서 판례를 막 엄청 보기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다음 민석이 형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문자 저도 원래 두문자를 잘 안 땄는데 그 형님이 좀 기가 막히게 두문자를 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머릿속에 잘 남네. 그냥 그렇게 해서 그거 수용해서 저도 수업 듣고 제 식대로 좀 재밌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머리에 좀 잘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잘했네요. 근데 공부할 때 당연히 큰 틀 학원에서 커리큘럼하고 선생님이 진도를 빼주고 설명도 해주고 하지만 또 그 안에서의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 그 범위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이해하고 결국 통틀어 보면 이해와 암기인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읽으면
암기가 안 되니 두 문자로서도 암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기억에 오래 남게끔 그래서 이해와 암기라는 영역을 전략을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학습적인 방법도 도움을 얻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또 동기부여도 얻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공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온다면 이런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합격자 영상 중에 윤솔이라는 친구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그 친구도 올해 이제 혼자 하다가 왔는데 고집 내려놓자. 잘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막 잘하는 사람들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더라고. 네. 그래서 유택의 방법을 계속 막 연구를 하고 따라가려고 했대.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뭐 예를 들면 앞에 나왔던 민혁이나 의동이는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또 열심히 한 친구이지만 태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처음 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법을 모를 경우에는 학원에 와서 또 이 학생들 간의 도움을 이렇게 수용하고 얻어가는 거 가장 좀 보편적인 학생의 모습 아닐까. 근데 여기서 고집을 부려버리면 창수 되는 거죠 또. 태진이가 그때 이제 걔들 보면서 아 쟤들 뭐 공부 잘하니까 짜증나 안 봐야지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안 나와도 밀어붙여 이랬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없었겠죠. 네. 잘한 거예요 진짜.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 또 그런 또 특징이 있었군요.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 방법 뭐일까요? 네,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예, 사실 이번에 제가 가산점을 다 못 채웠어요. 가산점이 5점인데 제가 2점만 채웠어요. 아 2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번 연에 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서 저는 사실 2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경험 삼아서 필기 체력에 최대한 집중해보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자 해서 가산점을 채우려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민석이 형이 가산점 무조건 채워야 된다, 중요하다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느낌이 있었죠. 예, 형 채우겠습니다 하고 따려고 안 하고 필기 체력만 하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합격할 때까지 가산점 이정을 합격한 거예요? 예. 필기가 몇 점이었죠? 232.06이었습니다. 조정 점수로 했을 때. 그러면은 개론이 몇 점이에요? 개론이 90점, 개론이 90점, 법규가 85, 85, 형사법이 80점. 80점. 예. 높네. 그랬구나. 그래서 2점인데도 그럼 끝까지 안 채웠네요. 필기 붙고도. 그러니까 저는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게 필기를 보고 나서 인적성 검사 전까지만 가산점은 내면 되는 건데 저는 그 전까지 뭐 2점 정도는 더 채울 수 있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체력도 준비해야 되고 또 면접도 그때 또 준비했었잖아요. 면접반을 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적성도 준비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왜냐면 저희가 필기 6개월을 불태웠는데 또 뭔가 하려고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일단 체력 집중하자. 어차피 필기는 괜찮게 나왔으니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점도 사실 제가 원래 운전면허 2종이었는데 1종 다시 따고 동력수사 따고 그렇게 해서 진짜 단기간에 딸 수 있는 거. 저도 처음에 이제 성적이 그렇게 엄청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거에 좀 연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곁에 성적이 좋으신 형님들이 있어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이왕 돈 내고 들어온 거 1등 찍어보자 이 생각이 있었어서 적당한 성적에 저는 연연하기보다는 더 잘 맞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인드라는 게 결국은 성적에 연연하자 라는 거잖아요. 예. 연연해야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네. 연연하지 않으면 낮은 점수여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생각이 저는 좀 아니라,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성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네. 계속 올라가려고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단점이 그래서 저는 필기 때 엄청 예민했었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제 주변 형들이 다 끝나고 얘기해 주는 게 너 눈치 많이 봤다고 그냥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정도였어요 하면서 죄송하다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예민하게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좋습니다. 참 끝으로 필기 준비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는 환경에서 주는 영향이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프라인에 일단 한번 먼저 나와보는 게 저도 사실 주변에서 공부를 해야 저도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환경 영향을 받는. 예, 저 혼자는 안 해요. 못 해요. 네. 저희가 한 반에 다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저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도 물론 좋지만 환경에서 주는 게 크다 보니까 일단 오프라인 한번 나와봐서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학원이 보면 이제 약간 스타일이 막 빡세다. 아침 뭐 8시 50분에 와서 밤 10시까지 한다. 이게 힘든 컬인가요, 환경이? 저는가 물론 힘들다 하면 힘든 건데 근데 저희가 그래도 돈 내고 왔는데 힘들게 하려고 온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다 같이 하니까 네, 근데 다 같이 하니까 그렇죠. 뭐다 주변에서 다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그냥 하다 보니까 저도 익숙해져가지고 12월에 저희가 들어와서 초반에는 그냥 커리대로 10시까지만 하고 딱 저도 갔었는데 제가 한 3월 달부터는 그래도 더 했어요. 그러니까 8시 50분부터 10시까지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시까지 하고 아. 좀 하면은 1시까지 하고 근데 제가 집이 이 학원 근처에서 자취한 것도 아니어서 그래도 집이 목포라 저는 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시 되면은 택시를 타던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체력도 키울 겸 그냥 집까지 뛰어갔었거든요. 12시에 끝나고 뛰어가서 씻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또 와서 그렇게 뭐 한두 달 동안은 좀 집까지 뛰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인강 듣는 분들은 본인이 스터디 카페에 8시 50분 가가지고 10시까지 하는 걸 되게 대견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그 자체가 힘든 것도 될 수 있겠죠. 집에 가고 싶은데 버텨야 되니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8시 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전에 오는 게 대단한 거고 10시까지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이상 있는 게 사실은 조금 대단한 거? 뭐 이런 느낌이라서 아마 내가 들이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학원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다 잡아준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오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더 많은 공부량을 채울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오프라인 오는 게 낫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잠도 일단 최소 6시간 이상은 좀 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저녁에 일찍 자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맨날 한두 시쯤에 잤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자봤자 뭐 다 6시간 이렇게 잤었는데 어쩔 때는 4시간도 자고 왜냐 학원에 지각하면 안 되니까 4시간도 자고 해봤었는데 4시간 자면은 이게 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또 어차피 또 자요? 낮잠을 자버려서 또 똑같아요. 그럼 또 이제 또 오늘 또 낮잠 잤네. 저녁에 더 해야지 하고 또 막 12시까지 해버리면 또 저녁에 악순환의 반복이죠. 악순환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전에 인터뷰 찍었던 우리 민혁이는 체력이 좋아가지고 잠 좀 줄여서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 같은 이제 좀 그냥 일반인들은 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못해도 6시간 이상은 그럼요. 자야 그럼요. 머리가 좀 돌아가니까. 네. 그 전에 최유찬이라는 친구도 4개월 준비했고 임성현이도 4개월 준비해서 13개 틀려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보면은 막 잠을 엄청 줄이진 않았더라고요. 잠은 다 잘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4개월, 5개월 준비한다 해도 무조건 말을 한 대로 6시간, 7시간은 자줘야 다음 날에 눈 떠 있는 시간 동안에 엄한 생각 안 하고 집중 딱 해서 몰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낮 시간에 몰입이 안 되고 있다. 좀 졸리나 피곤하다. 그럼 무조건 잠을 더 늘리는 게 절대 아깝지 않다. 저도 거기에 생각은 동감을 합니다.